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이 파헤친 시간의 비밀. 저자 슈테판 클라인은 철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바이오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철학과 물리학, 심리학과 뇌과학을 넘나드는 문제들의 이야기를 저술하는 과학 저술가이다. 이 책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의 모음집과 같이 다양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외부에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인간은 정확한 시간을 인지할 수 있을까? 또는 시간이 절대적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진 책이다. 시간을 찾아서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 시계는 어디에나 있다. 시계는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시간과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동일한 것일까? 어떤 때 시간은 날아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무한히 늘어지는 것 같다. 그렇지만 시계바늘은 언제나 변함없는 속도로 돌고 있다. 마치 물리적인 시간과 다른 제2의 시간이 존재하는 듯하다. 시간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들 하는 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인간의 수명은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고, 여러 기계 장치의 도움으로 여유 시간도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의 3분의 1 이상이 만성적인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수는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늘어난다. 연구에 따르면 시간 부족이 야기하는 만성 스트레스는 두뇌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건강을 해치며 수명을 단축시킨다. 따라서 시간을 잘 다스리려면 내면의 시간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시간에 숨겨진 비밀을 다루고 있고 시간과 관련된 모든 현상이 이 책의 주제이다.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신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다. 시간을 감지하는 데에는 고도의 정신 능력이 필요하다. 신체 지각, 의미 지각, 기억, 기매 계획 능력, 감정, 자의식 등 두뇌의 거의 모든 기능이 협력을 하여 시간을 감지해낸다. 우리는 선천적인 요소들 뿐 아니라 후천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도 시간의 흐름을 감지한다. 따라서 시간 연구는 우리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 환경, 유전자 연구와 병행되어야 한다.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 경험은 달라진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시간을 느끼는 것은 고도의 두뇌 활동이므로 우리는 행복의 메커니즘을 배우듯이 시간의 메커니즘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시프레의 동굴 실험. 외부와 단절되어 빛과 문명이 없이 오로지 암흑만이 존재하는 동굴 속에서 인간은 시간을 감지해낼 수 있을까? 프랑스의 지질학자 미셸 시프레는 이 내용을 실험으로 진행했다. 1962년 7월 16일 23살의 청년 시프레는 시계를 휴대하지 않은 채 남알프스의 빙하 동굴로 내려간다.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접촉 수단은 야전 전화였다. 시프레는 삶의 리듬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의 이런 혼동은 시프레의 의식 속에서만 일어났다. 그의 신체는 정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프레의 전화를 받은 친구들은 그의 몸이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을 인식하는지 실감했다. 시프레의 하루는 스문의 시간 30분 주기로 반복되었고 시프레는 평균 16시간을 깨어 있었다. 그러나 시프레가 인식하는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가 9월 14일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날을 8월 20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실험과 비슷한 시기에 뮌헨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행동생리학자들도 비슷한 실험을 했고 결과는 시프레의 실험과 차이가 없었다. 고립된 피험자들은 잠깐의 적응기를 거친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의 리듬을 따랐다. 그들의 하루는 일반적으로 시계에 나타나는 리듬을 따랐다. 실험이 종료된 후 계산해보면 달력상의 날짜와 그들이 인식한 날짜 사이에는 며칠의 차이가 있었다. 우리의 뇌에는 시계가 숨어 있다. 그 시계는 신체의 모든 활동을 조종하며 밤낮 없이 우리를 이끈다. 신처의 시계는 혈압과 호르몬과 위액 분비를 조절하고 우리를 잠에서 깨우며 다시 피곤하게 만든다. 이 시계는 아주 정확하다. 평생 동안 기껏해야 몇 분 빨리지거나 느려질 뿐이다.
시프레 등의 실험은 인체의 생물학적 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의 신체의 시간이 우리를 조종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식은 자신만의 시간, 즉 내면의 시간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내면의 시간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측정한다. 내면의 시간은 생물학적인 시간이나 물리학적인 시간과는 무관하다. 시프레의 생체 시계는 정확했지만 시프레가 느끼는 시간은 친구들이 느끼는 시간과는 완전히 달랐다. 우리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이 자신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을 경험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시간을 알기 위해 굳이 시계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약속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밤낮을 지각하는 리듬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람들은 밤낮이 아니라 분과 시에 맞추어 산다. 그러나 우리는 분과 시에 대한 감각을 타고나지 못했다. 사실 자연의 세계에서 분이나 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원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원시 부족의 언어에는 분이나 시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인간은 시간을 세분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몸은 어떻게 시간을 느낄까? 생체 시계는 우리의 하루 일과를 조종하고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리듬을 부여한다. 신체의 프로그램을 조종하는 것은 유전자다. 300년 전, 과학자들은 생체 시계가 모든 생명체의 하루 일과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8세기 초 프랑스의 천문학자 장자크 드 마랑이 미모사를 키우다가 미모사가 시간을 감지하고 아침마다 잎을 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랑의 발견은 다른 학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유글레나도 미모사처럼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미미한 유기체도 생물학적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세포는 유글레나만한 크기이고 놀랍게도 각각의 세포에는 생체 시계가 하나씩 들어있다. 세포 내의 시계는 모래시계처럼 작동한다. 시계와 기관이라는 이름의 특정한 유전자들이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조절한다. 그러다가 단백질의 양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유전자는 작동을 멈춘다. 이 일은 스문의 시간하고도 몇 분 주기로 반복된다. 미국의 시간생물학자 제이 덜랩은 인간의 신체를 여러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는 거대한 시계 가게에 비유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정확한 시계라도 시간을 계속 맞추어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틀리기 마련이다. 고등동물의 경우에는 간뇌에 있는 독자적인 중추가 시간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만일 뇌종양 등으로 이 부분에 장애가 생기면 일상생활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모든 사람의 생체 시계는 몇 분 정도 밤낮의 변화와 어긋난다. 하지만 자연계에서 그 정도의 오차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생물은 태양을 이용하여 시계를 맞추기 때문이다. 유글레나도 이를 위한 안점을 가지고 있다. 생체 시계 조절하기.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잤다. 그러다가 출퇴근 기록 카드가 등장하면서 판에 박힌 하루 일과가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리듬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점차 피고용자의 생체 시계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법. 우리의 시간 감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집중력이다. 시간 감각은 자동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시간을 느끼는 것은 이성의 능력이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간을 길게 느낄 것인지, 짧게 느낄 것인지 조종할 수 있다. 시간과 관련된 수많은 놀라운 현상 중 특히 매력적인 것은 바로 이것.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의식함으로써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시간을 다루고 있다. 막연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고 흥미로운 책이다.